영어는 그 구조나 어순이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쉽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피킹은 어순부터 정리하면 이미 거의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어순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어 동사는 한 몸이다.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주액동. 둘째, 긴 문장은 장방시 순서대로. 셋째, 더 긴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싶으면 장방시유. 그래서 요약하면 주액동, 장방시, 장방시유. 이렇게 이 어순의 핵심 규칙 세 가지만 외워주시고 이 어순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초보자분들도 긴 문장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I'm 철수 Kim이라고 할 때 한국어는 김철수, 즉 성 이름 순으로 말하지만 반대로 영어는 철수 Kim, 이름 성 순서대로 말합니다. 영어에서 이름은 first name, 성은 family name, 즉 내 배경을 나타내는 family보다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first name,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또 우리는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 이렇게 파리라는 배경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펠타워라는 주체를 얘기하지만 영어는 The Eiffel Tower in Paris, 이렇게 핵심 주체를 먼저 얘기하고 배경인 장소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어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먼저 나오고 주체에서 멀어질수록 마지막에 배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핵심 정보부터 먼저 전달하는 영어의 특징만 이해해도 리스닝과 스피킹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마라톤을 뛴다 라는 문장에서 핵심 내용은 뭔가요? 내가 뛴다 라는 행동이죠. 한국어는 나는 마라톤을까지만 말하면 내가 마라톤을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뛴다는 건지 그 결론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만 결론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I run a marathon, 이렇게 run, 달린다라는 핵심 동사가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한 몸, 한 세트로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어, 나 다음에 그 주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핵동,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이 어순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가 이미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들음과 동시에 내가 뛰는 동작이 상대의 머릿속에 바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을 해놓으면 50% 이상은 이미 의미가 전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달린다, 무엇을, 이렇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 핵심 동사를 주어와 함께 먼저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그 다음에 전달하는 이 영어의 어순 구조에 최대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핵동,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이 어순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좀 더 긴 문장은 어떨까요? 우리 자차로 출근하는 분들 많으시죠? 나는 매일 내 차로 운전해서 회사에 간다. 이 문장 영어로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핵동,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부터 바로 내뱉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디 어디에 간다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해서 가는 거니까 I go to가 아니라 I drive to, I drive to. 나는 운전을 한다. 어디 어디로 I drive to. 그럼 이제 매일 내 차로 회사에 이렇게 나머지 서술어를 얘기하면 되는데 세 가지 전부 간단하고 쉬운 단어로만 되어 있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건 바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어의 어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긴 문장에 시간, 장소, 방법이 나오면 우리는 장방시, 즉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어순이 나열된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는 주체와 가까운 구체적인 정보부터 덜 중요한 추상적인 정보 순으로 나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할 때가 아니면 장방시 어순도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데요. 장소가 가장 먼저 오는 이유는 핵심 동사가 일어나는 위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이고요. 또 장소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어요. 방법은 그 핵심 동사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고, 시간은 가장 추상적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차로 회사에 이 세 개를 붙일 때는 장방시 순서대로 장소는 회사, work. 회사는 우리가 흔히 컴퍼니로 알고 있지만 컴퍼니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ork를 써야 되고, 기업이나 사업체를 말할 때는 company. 그럼 방법은 내 차로, 내 차로는 영어로 in my car. 여기서는 내가 운전을 하는 수단을 나타내는데 I drive to work라고만 해도 나는 일하러 운전해서 간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in my car라는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그 운전이 내 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세부적인 정보를 좀 더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교통수단에 in과 on을 쓸 때는 그 교통수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버스, 지하철, 비행기처럼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크기가 큰 교통수단은 전치사 on. 그래서 버스로, 버스에서는 on the bus.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on the subway. 비행기로, 비행기에서 on the plane. 반면에 자동차나 택시처럼 개인적이거나 크기가 작은 교통수단은 전치사 in. 그래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는 in a car, 택시로, 택시에서 in a taxi.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매일, every day. 그럼 이제 이 순서대로 나열하면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그래서 스피킹 호흡을 할 때는 이 어순을 순서대로 끊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이렇게 속도를 내서 쭉 이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긴 문장도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는 문장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이때는 장방시 다음에 이유를 붙여서 장방시유, 즉 이유를 가장 마지막에 붙인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핵심 메시지, 즉 결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때를 제외하곤 원인이나 목적이 되는 이유는 맨 끝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결론을 항상 먼저 보여주는 영어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럼 방금 배운 나는 매일 내 차로 운전해서 회사에 간다. 이 문장에 이유를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매일 내 차로 운전해서 회사에 가. 왜냐하면 그게 편리하거든. 앞문장은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이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겠죠?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그럼 마지막에 이유만 붙여서 왜냐하면 because 그게 편리하니까, 편리하는 영어로 convenient. 우리 편의점을 영어로 convenience store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지나가다가 들려서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한 가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리하다는 이 형용사 convenient를 써서 it's convenient, it's convenient. 이 위에 강세가 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순서대로 연결하면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because it's convenient.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because it's convenient. I drive to work in my car every day because it's convenient. 이렇게 스피킹은 어순부터 정리하면 이미 거의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어순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어 동사는 한 몸이다. 즉 주어 다음에 핵심 동사, 주액동. 둘째, 긴 문장은 장방시 순서대로. 셋째, 더 긴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싶으면 장방시 유. 그래서 요약하면 주액동, 장방시,
장방시 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이 어순의 핵심 규칙 3가지만 외워주시고 이 어순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초보자분들도 긴 문장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구독자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멤버십도 오픈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영어는 단순히 문법을 암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영어는 그 핵심 원리를 알면 쉽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영어의 핵심 원리. 첫째, 한국어는 조사가 바뀌고 영어는 동사가 바뀐다. 둘째, 동사의 차이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 셋째,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는 do만 기억하라. 이 3가지만 알면 이제부터는 무작정 암기하지 않아도 영어가 저절로 쉽게 기억될 거예요. 첫째, 한국어는 조사가 바뀌고 영어는 동사가 바뀐다. 한국어는 주어가 누구든 동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나는 일한다, 우리는 일한다, 그들은 일한다, 모두 동일하게 일한다 라는 동사를 쓰죠. 한국어에는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어는 조사, 즉 은는이가를 통해 구조를 일치시키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일한다, 우리는 일한다, 그들은 일한다 라고 할 때 동사는 똑같지만 조사, 즉 은과 는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어가 주어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라면 영어는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데요. I work, you work, we work, they work. 이렇게 나, 너, 복수 집단을 얘기할 때는 동일한 동사 형태를 써주는데 이걸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work가 동사 원형이 됩니다. 반면에 he, she, it, my mother, my father처럼 3인칭 단수라고 지칭되는 모든 주어는 동사 원형에 s 또는 es를 붙여서 차별성을 둬서 표기합니다. He works, she works, my mother works, my father works처럼 work가 works로 변형이 되는 거죠. I work here. I work here. At work you work. At work you work. She works. She works. He works on weekends, he works at nights. He works on weekends, he works at nights. 이렇게 동사 형태를 바꿔서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국어의 조사가 바뀌듯이 영어는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 둘째, 동사의 차이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즉 결론부터 말하는 언어예요. 언어를 결론부터 말하면 장점이 뭘까요? 의미 전달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우리는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한 덩어리로 입에 붙여서 바로 나오게 하는 것이 스피킹의 기본 핵심입니다. 동사를 잘못 쓰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황과 뜻에 맞는 동사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영어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제대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스피킹이 몇 배나 쉬워지는데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상황에 맞는 동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선 영어에서는 주어 하나당 동사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즉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하나의 동사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둘을 동시에 한 문장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는 I go to school이지 I am go to school 이렇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명사, ing, pp 이렇게 네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동사는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주어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다. 예를 들어 I'm good, I'm stressed 이면 좋은 상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나이다. 즉, 나와 이 감정의 상태가 동일한 거죠. 또 I'm a student, I'm a doctor 이라고 하면 내가 학생, 의사인 상태이다. 즉, 나와 이 신분의 상태가 동일한 거죠. 또 I'm going, I'm working 이라고 하면 내가 going, 가는 중이다. working, 일하는 중이다. 즉, 내가 뭐뭐 하는 중인 이 진행 상태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I'm good. I'm good. I'm stressed. I'm stressed. I'm a doctor. I'm a doctor. I'm working. I'm working. 반면에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I work out, I drink water, I drive a car처럼 신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고 I want you, I love you, I respect you처럼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일반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비동사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m water, I'm a car 이렇게 비동사를 쓰게 되면 내가 물, 자동차와 동일한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I only drink water. I only drink water. You drive a car? You drive a car?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동사는 뒤에 나오는 서술어, 즉 보어나 목적어를 주어와 동일한 상태로 연결해 줄 때 쓴다. 둘째,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낼 때 쓴다. 셋째,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는 두만 기억하라. 우리 영어에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나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너는 학교에 간다, you go to school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you와 go의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go you to school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장이 뭔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두 동사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말할 때는 무조건 두 동사로 시작하고 나머지 어수는 그대로 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앞에 do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평서문 어순 그대로 you go to school을 써서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바로 만들면 끝입니다. Do you go to this school? This is a school. Do you go to this school? This is a school. 부정문도 같은 원리예요. 단 부정문을 만들 때는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not을 쓰는데요. 이때 두 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do not이라고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not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학교에 간다. He goes to school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주어가 3인칭 단수 he이니까 동사 goes 앞에 does not을 써서 He does not go to school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he does not go to school 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does와 goes에서 es를 중복으로는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사 goes를 동사 원형인 go로 바꿔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he does not go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는 축약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원어민들은 he does not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고 does not을 줄여서 he doesn't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t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t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t 이렇게 바람 빠진 소리가 나는데 문장 사이에 오게 되면 이 t 발음은 거의 생략돼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doesn't,
doesn't 이렇게 발음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He doesn't. He doesn't. He doesn't go to school. He doesn't go to school. Does he go to this school? No, he doesn't. Does he go to this school? No, he doesn't. She doesn't even go to school here. She doesn't even go to school here. 그래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드시 두 동사를 사용하고 나머지 어수는 그대로 똑같이 써준다. 둘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 대신 does를 쓰고 이미 does에서 es를 붙였으니까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준다. 오늘은 이렇게 영어의 핵심 기본 원리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째, 한국어는 조사가 바뀌고 영어는 동사가 바뀐다. 둘째, 동사의 차이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 셋째,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는 do만 기억하라. 제가 차츰 알려드릴 수많은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 배운 영어의 핵심 기본 원리 이 3가지는 꼭 외우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길 바랄게요. 바쁜 현대인의 필수 영어야 조건은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문장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런 문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알기 힘드셨을 거예요. 초급자분들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영어에 익숙해지고 중급자들은 좀 더 긴 문장으로 확장시켜서 스피킹을 유창하게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 영어 공부법이 바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영어 패턴을 알아두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서 내 상황에 맞게 단어나 어휘만 살짝씩 바꿔서 얘기하면 나도 원어민처럼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이 매일 쓰기 때문에 그 틀만 간단히 외워두면 거의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패턴, 고급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No, I'm going to have to decline. Oh,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And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거나 부정적인 걸 좀 돌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그때 너무 단칼에 no라고 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무례해 볼 수도 있어서 상황이 좀 어색해지는데요. 그때는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어민이 사용하는 패턴이 바로 I'm going to have to 동사입니다. 이 표현은 뭐뭘 해야겠어, 뭐뭐를 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뭐뭐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I think I'm gonna have to, I'm sorry, I'm gonna have to, I'm afraid, I'm gonna have to 와 같이 정중하고 완곡한 화법과 함께 쓰여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하거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갑자기 만들어버릴 때 싫은데요? 이렇게 단칼에 얘기하기보다는 감사하긴 한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완곡하고 세련되게 표현할 때 No, thank you. But I think I'm gonna have to decline. I think I'm gonna have to decline. decline은 거절하다라는 포멀하고 예의 있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I'm going to have to decline 이라고 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보통 영어를 축약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I'm gonna have to decline, I'm gonna have to decline 이 표현 외워두시면 좋고요. Dinner? No, I'm gonna have to decline. Dinner? No, I'm gonna have to decline. 또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바로 직전에 취소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때도 진짜 미안한데 나 약속 취소해야겠어. I'm really sorry, but I'm gonna have to cancel. 나는 cancel,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아. I'm totally wiped out. 나 완전 기진맥진했거든. 그래서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 but I'm gonna have to cancel. Totally wiped out. 나 완전 기진맥진해서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어. Oh,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Yeah, I'm totally wiped out. Oh,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Yeah, I'm totally wiped out. 또 이 표현이 의외로 정말 잘 쓰일 때가 바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때인데요. 자, 이만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즉,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을 때
We are gonna have to let you go. 너를 그만 let you go.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자네를 그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We are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and we are gonna have to let you go.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는 a little trouble이 있는 건 아니죠. 굉장한 trouble이 있지만 이때도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 이 표현은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경제적으로 a little trouble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we're gonna have to let you go. 자네를 그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m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and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I'm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and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potential. In terms of sentences.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in terms of feet and inches. 자, 우리가 term은 조건이라는 뜻이죠. In terms of는 직역하면 뭐뭐의 조건에서 이런 뜻인데요. 전체 내용이 아니라 딱 그 조건, 특정한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할 때 in terms of를 사용하는데 뜻은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로 따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휴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죠? 뭐 거리라든지 휴가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 면에서, 즉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난 일본이 더 좋아. 왜냐하면 그냥 비행기로 2시간 거리잖아. In terms of distance, I prefer Japan because it's just a 2-hour flight. In terms of distance,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I prefer Japan. 나는 일본이 좋아. 왜냐하면 2시간 거리잖아. It's just a 2-hour flight. 자, 그럼 우리가 휴가지에서 호텔을 선택할 때는 어떤 내용을 고려하죠? 비용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시설 등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호텔 등급 면에서는 호텔 등급 그 측면에서만 따지면 킹스 호텔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표현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n terms of rating, I think the King's Hotel would be good. In terms of rating, 그 등급 측면에서는 I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해. The King's Hotel would be good. 킹스 호텔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호텔 전체가 아니라 등급에 한정해서 콕 집어서 얘기할 때 in terms of를 쓸 수 있고요.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potential. In terms of potential. In terms of sentences. In terms of sentences. 자, 킹스 호텔이 전반적으로는 좋았지만 비용 면에서는 좀 비쌌다.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It was good, but in terms of cost, it was quite expensive. It was good, 좋았어. But in terms of cost, 코스트 측면에서는 it was quite expensive. 꽤 비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격 면에서는 비쌌지만 위치와 시설 면에서는 정말 좋았을 때 당연히 위치와 시설이 좋으니까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킹스 호텔이 가격은 비쌌지만 위치와 시설 면에서는 정말 좋았어. It was quite expensive. 꽤 비쌌어. But in terms of location and facilities, location과 facilities, 시설 측면에서는 The hotel was really good. 호텔은 정말 좋았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in terms of feet and inches.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in terms of feet and inches. I'm supposed to meet my trainer at noon. You're supposed to be in Dean class. You're not supposed to talk. 자, 미팅이나 이미 약속된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된다라든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것이 하기로 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아, 나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요 표현 많이 쓰죠. 요때 원어민이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요. 이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내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요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차 이미 예정된 회의에 참석해야 될 때 I'm supposed to meet my boss for a meeting at 2 p.m. I'm supposed to meet my boss. 나는 내 상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for a meeting, 미팅 때문에 만나야 돼. at 2 p.m. 이렇게 내가 이미 예정된 회의에서 상사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약속이 되어 있다. 참석해야 한다. 이 표현을 be supposed to라고 쓸 수 있고요. I'm supposed to meet my trainer at noon. I'm supposed to meet my trainer at noon.
또 내가 회사 업무를 시간 내에 못 끝냈을 때 상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ou're supposed to finish this by yesterday. You're supposed to finish this. 이것을 끝냈어야 했어. 언제까지 끝냈어야 했죠? By yesterday. 어제까지는 끝냈었어야죠. 이렇게 질책하면서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업무차 했던 약속을, 즉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각했을 때, 수업 시간에는 제때 들어와야지. 이 표현은 You're supposed to be in class on time. On time은 제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re supposed to be in class. 클래스에는 제 시간에, 제때에 있어야지, 도착해야지. You're supposed to be in class on ti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ut I'm supposed to finish putting them up tomorrow. But I'm supposed to finish putting them up tomorrow. You're supposed to be in Dean class. You're supposed to be in Dean class. 또 결혼 기념일인데 깜빡했어요. 그럼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너 결혼기념일 10주년인데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잊어먹으면 안 되지. 뭐뭐 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즉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not을 써서 You are not supposed to forget. 너는 잊어먹으면 안 되기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Your 10th wedding anniversary. 10주년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10주년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너가 잊어먹을 수 있어? 잊어먹으면 안 되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즉 supposed to remember 이런 뜻이 되겠죠. You're not supposed to talk. You're not supposed to talk.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상대로부터 기대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을 때 내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요구됐을 때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be supposed to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Comic book stor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call me back at this number. And you've got my information, so feel free to call anytime. 자, 우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이런 표현 정말 자주 쓰는데요. 이때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단순한 단어만 입 밖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는 feel free to 동사 요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feel free to 동사는 직역하면 자유롭게 느껴 이런 뜻인데 하고 싶은 것이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좀 둘러봐도 돼? 요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Can I look around? 내가 좀 둘러봐도 되겠어? 그때 얼마든지 둘러봐. 당연하지. Feel free to look around. 마음껏 둘러봐. Feel free to look around.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또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장에서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편하게 둘러보세요. Please feel free to look around. Pleas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Comic book store. Feel free to look around. Comic book store. Feel free to look around. 자,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상대방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나랑 길게 통화를 못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실 때 다시 연락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lease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Please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You've got my phone number now, so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You've got my phone number now, so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편할 때 나한테 컨택, 연락을 해주세요. 요 말이겠죠. Feel free to call me back at this number. Feel free to call me back at this number. And you've got my information, so feel free to call anytime. And you've got my information, so feel free to call anytime. Feel like some coffee? Damn, I feel like some coffee. Hey,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I feel like maybe grabbing some dinner. 자, 우리가 뭘 하고 싶을 때, 나 그거 하고 싶은 기분인데, 나 그거 땡기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좀 즉흥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네이티브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feel like 명사 또는 feel like 동명사예요. 자, 이 표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 먹고 싶다. 이런 보통 I wanna have some breakfast 또는 I wanna eat some breakfast 이 표현을 떠올리지만 원어민들은 훨씬 더 캐주얼하게 나 이제 배고파. 아침 좀 땡겨. I feel like some breakfast 이렇게 쓰고요. 또 커피가 한 잔 먹고 싶다. 이럴 때는 I feel like some coffee.
I feel like some coffe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I feel like some coffee. Damn. I feel like some coffee. I feel like some coffee. Damn. I feel like some coffee. I feel like 다음에 동명사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이 먹고 싶다. 그럼 I feel like lunch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우리가 문장을 확장시키려면 좀 다양한 표현을 써보는 게 좋으니까 동명사를 활용해서 I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I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get은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는 동사고요. 사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고 그냥 가볍게 스낵처럼 사서 먹는 점심. I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 I feel like grabbing some lunch 이렇게 해도 되는데 grab은 이렇게 낚아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점심 한 끼 해결하자. I feel like grabbing some lunch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자, 오늘 밤에 좀 나가서 좀 놀고 싶은 기분이 든다. I feel like going out tonight. I feel like going out tonight. 이렇게 휙 나가서 좀 놀다 들어오자. I feel like going out tonigh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Hey,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Hey,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I feel like maybe grabbing some dinner. I feel like maybe grabbing some dinner. 자, feel like는 말 그대로 뭐뭐처럼 느낀다, 뭐뭐와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I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금 좀 힘든 상황처럼 보여서 너 지금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I feel like you need some help. I feel like you need some help. I feel like we need some outside help. I feel like we need some outside help. That's what I need. What you said was wrong. I told you what I think.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지겹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어민의 활용도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잘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만 잘 활용해도 진짜 바로 중급영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what은 의문문일 때는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세트로 묶어서 쓰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일 딱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 펜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I need that pen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펜을 대수로 바꿔서 That's what I need 그게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what으로 펜을 대체함으로써 내가 늘 쓰던 초급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That's what I need. That's what I need. 자, what 주어 동사를 제일 앞에 쓰면 주어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내가 어제 말한 건 실망스러웠어. 이 표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What you said yesterday was disappointing. What you said yesterday. 네가 어제 말한 건 was, 그랬어, disappointing. 실망스러웠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쪼개서 한번 볼게요. 어제 네가 말하다. 요 표현은 you said yesterday. 자, 어제 네가 말한 것,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what만 붙이면 되죠. What you said yesterday. 그러면 어제 네가 말한 건 실망스러웠어. What you said yesterday를 제일 앞에 쓰고 was disappointing. 자, 뒤에 was disappointing만 붙여주면 되죠. What you said yesterday was disappointing. 네가 어제 말한 건 실망스러웠어. What you said was wrong. What you said was wrong. 그럼 what 주어 동사를 마지막에 써서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겠죠. She told me what she thinks.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무엇을 얘기해줬을까요? What she thinks. 즉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I told you what I think. I told you what I think. We'll get used to it. I could get used to this. Are you doing okay? I'm getting used to it. 자, 우리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be used to 명사 또는 동명사를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be used to가 어떤 것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 익숙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get used to 이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get은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것이 A에서 B로 변하는데 아직 완전히 B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I'll get used to the new teacher. 요 표현은 난 새 선생님한테 익숙해질 거야. 요 뉘앙스는 익숙해질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요. We'll get used to it. We'll get used to it. Get used to him? I'll never get used to him. Get used to him? I'll never get used to him. 자, 그럼 I can get used to the new teacher. 요 말은 난 새 선생님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 즉, 익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ing를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the new teacher.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쓰면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새 선생님한테 계속 지금 적응하고 있어. 이렇게 적응 중인 상태를 강조해서 얘기할 때 I'm getting used to the new teac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could get used to this. I could get used to this. Are you doing okay? I'm getting used to it. Are you doing okay? I'm getting used to it. There's a bathroom downstairs. Hey, there's a seat over there. Great. There's no tests. There's no work. 자, 대어는 저기, 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깝지 않은 곳, 가깝지 않고 나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저기 어딘가를 나타낼 때 ther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원어민이 어떤 것이 어딘가에 존재하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근처에는 없지만 여기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there를 사용해서 there is라고 하면 뭐뭐가 있다, 뭐뭐가 존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단수면 there is, 복수이면 there are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re's a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There's a grocery sto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가게가 여럿이 있어요. 2개 이상이 있을 때 가게들이 꽤 많이 있어. There are quite a lot of stores. There's a bathroom downstairs. There's a bathroom downstairs. And there are still reasons. And there are still reasons. 자, 그래서 there is는 뜻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존재하다,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존재한다 라고 어떤 장소를 지정할 때는 마지막에 there를 다시 붙여서 저기 식료품 가게가 있어. 이 표현은 there's a grocery store there. 저기 너머에 있으면 there's a grocery store over t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꽤 많은 가게들이 있어. There are quite a lot of stores here. There are quite a lot of stores here. There are. 복수를 쓰고 꽤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here, there를 붙여주면 됩니다. There's a house there. There's a house there. Hey, there's a seat over there. Great. Hey, there's a seat over there. Great. 자, 그럼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there is not, there are not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원어민은 이 표현보다는 there's no, there are no 이렇게 쓸 수 있는데 There's no grocery store there. 거기에 식료품 가게가 없어. There's no grocery store there. 여기에는 가게들이 없어. 이렇게 여러 가게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are no stores here. There are no stores her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ut there's no clue. But there's no clue. There's no tests. There's no work. There's no tests. There's no work. I'm really into you. I'm not asking if you're into her. Thanks. Yeah, I'm pretty into comics and graphic novels. 자, 시도 때도 없이 쓰는 표현 중에서 뭐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I like, I love 밖에 안 떠올리지만 원어민들이 like, love만큼 흔하게 쓰는 표현이 be into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비동사와 전치사를 붙인 걸 구동사라고 하는데 원어민은 구동사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 into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I'm into라고 하면 뭐뭐에 빠지다, 뭐뭐에 꽂히다, 아주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할 때 I love you 라고 알고 있지만 love는 연인이나 가족끼리 정말 깊이 말 그대로 사랑할 때 깊은 유대감이 있어야지만 쓰는 표현이고요. 그냥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특별한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like를 써도 되지만 원어민은 이 I'm into를 활용해서 I'm really into you. 나 정말 너한테 꽂혔어. 너한테 빠졌어.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고 I'm into you. I'm into you.
I'm really into you. I'm really into you. 예를 들어서 It seems like she knows you're into her. 그녀가 네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I'm not asking if you're into her. I'm not asking if you're into her.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요즘 어떤 것에 빠져 있어? 요즘에 K-팝이 완전 붐이니까 I'm really into K-pop these days. I'm really into K-pop these days. 자, 요즘 또 한국 소설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죠. I'm into Korean novels these days. I'm into Korean novels these days. 또 요즘에 다시 레트로 문화가 유행이니까 레트로 패션에 빠졌어. I'm really into retro fashion these days. 레트로 패션에 빠졌어.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into? What are you into? I'm really into fashion. I'm really into fashion. Thanks. Yeah, I'm pretty into comics and graphic novels. Thanks. Yeah, I'm pretty into comics and graphic novels.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Well, I have something to report, Batman. You have something to tell us?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뭐뭐 할 게 있어. 요 표현은 정말 100만 번은 넘게 쓰죠. 그만큼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영어로는 I have something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동사를 넣어서 쓰면 되는데 자,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어떤 걸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워크숍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어요.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about the workshop. 자, 그리고 우리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다. 이럴 때도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about the new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매니저님한테 보고할 게 있어요. 이 표현은 I have something to report to my manager.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Well, I have something to report, Batman. Well, I have something to report, Batman. 그래서 보고할 것은 to report. 말할 것이 있을 때는 to tell, 줄 것이 있을 때는 to give, 물어볼 것이 있을 때는 to ask.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동사만 바꿔서 I have something to 동사원형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You have something to tell us? You have something to tell us? You think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think I have something to give? I have something to ask. I have something to ask. 자,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영어 패턴, 고급 표현 10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